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제3시대 신당 새로운 선택의 창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인터뷰까지는 의원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엔 대표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익숙치는 않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만드는 거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예. 어쨌든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가 됐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걸 창당을 완성시키고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제 대표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단어에서 주는 무게감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도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막중하신 자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 그리고 창당 준비위원 창준위의 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택 신당이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창당될 것 같은데 창당되면 당대표까지 맡으시는 겁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저로서는 어쨌든 당을 만들고 또 내년 총선을 치르고 어제 오신 분들 뭐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결국 집권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당에 도움이 될지 당원들이 뜻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없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금태섭 대표가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그 문제부터 좀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둘러싼 상황들을. 지금 이원욱 의원님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언론 정치면이나 정치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전부 이재명 대표 단식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문제죠. 내가 먹고 사는 것과는 우리의 별 상관이 삶에 없는. 그리고 지금이 뭐 아주 편안한 시기가 아니라 젊은 분들은 정말 직장 때문에 어렵고 지금 경제도 금리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구속되느냐 마느냐 문제를 따지는 것은 정말로 동떨어진 것이다. 과연 정치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많이 안 다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지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을 하는 사람은 찾아가지고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라면 정치를 복원하겠다. 정치의 복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지금 정치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이 사태, 지금 여야가 완전히 출구 없이 충돌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 단식과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어느 쪽이 책임이 지금 크다고 하세요? 뭐 일각에서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분 없는 단식을 이 타이밍에 왜 해? 라는 얘기고 여당의 책임이 크다는 거는 어쨌든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 찾아가서 좀 위로를 하고 뭔가 좀 풀라고 그래야지 저걸 저렇게 그냥 놔두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들도 하거든요. 저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을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책임, 더 큰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습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좀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나 재판에 관여를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다면은 야당에서 선출된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자면은 사실은 제1야당 대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거의 비난하듯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국이 경색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단히 비판받을 점이 많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해가지고 당이나 국회를 정말 방탄용으로 낭비하게 만드냐 하는 비판을 할 게 많지만 이 모든 것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수사나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고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마 금태섭 대표의 아마 이 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에 갈 길과도 좀 상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당이 본인의 고정 지지층, 강경 지지층만 보고 간다.
그것만 잡고 가도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그게 지금까지는 통했죠. 예. 지난번 대선에도 정말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했는데 양쪽 다 지지층만 보고 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의 염증 그리고 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정말 이 참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이 과거 선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정신 차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를 꺼내서 얘기하자고 하는 세력이 정치를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력이 새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면 창당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이세요? 선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나름의 전략이 있고 하지만 예. 그거는 연말 지나가서 뭐 이제 꺼내가지고 해야 될 거고 일단은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계신 정치인들 의원들을 비롯해서 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대표급 중진 정치인들까지도 용산 말을 안 들으면 정말 경고장을 받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될 체포동의안 투표를 가지고 만약에 이 당내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은 뭐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양쪽 다 정치인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예. 저희가 당명을 새로운 선택이라고 짓는 것은 예.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지만 정치인들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저도 뭐 문자 폭탄도 받고 전화도 받고 그랬지만 예.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뭐 공수처 기권하고 조국 장관 비판하고 이런 게 사실은 결과를 낳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예. 정말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의 선을 넘어섰다는 그 얘기는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은 대표가 될 거고 여당은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네. 너무 당이 중앙 집권적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그립감이 너무 세서 의원들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어떤 의견을 발표하거나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정당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당 구조와 정치 문화의 문제죠. 지금 말하자면 공수처가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공수처에서 기권 투표를 할 때 예.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하면서 예. 이게 다수의 견해인데 예. 다 동의해야 된다. 이걸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여당 분위기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이 이념 전쟁할 때냐. 예. 먹고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예. 국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은데 지금 홍범도 흉산 가지고 이렇게 할 거냐 얘기를 꺼내면 그 당신 생각은 알겠는데 그래도 대통령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무거운 문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거의 징계 경고장 뭐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이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자유로운 어떤 조직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해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인재 영입은 새로운 선택도 해야 될 큰 과제긴 한데 네. 여당 같은 경우에 어제 보니까 인재 영입 1호 그러면 시대전환에 조정원 의원을 영입하고 그리고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웠던 남양주 전 시장 영입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이런 외연 확장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저 모양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다만 조정은 의원이 됐건 무슨 다른 분이 됐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과연 대통령하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강점도 있고 또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시지만 잘못 판단하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도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 네. 그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뭐 왜곡됐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부동산 정책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속에서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이 정책이 옳으냐.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모이면 지도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집값이 그렇게 안 오르고 있고 외국에 비해서 오히려 사정이 난데 조중동, SBS 이런 데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눌러버리거든요. 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네. 그때 민주당에 능력이 있던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인재 영입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방법을 잘못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재 영입이라는 말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무슨 임금님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바꿔야죠. 예. 집권 여당 용산 국민의힘을 이렇게 통틀어서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 말을 그냥 뭐 보강하고 따라가고 뭐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용산에서 판단을 그르치거나 국민들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느낄 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권은 인재 영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맞습니까?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고 네. 거기 있는 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실은 저 문재인 대통령 때 생각을 해보면 문서 위조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서 거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상식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하는 인재들을 영입한다는 것을 보면 결국 들어가서 민주당 공격하고 네. 또 주류 그러니까 용산의 말 따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정치는 뭐 사람이 하는 거다. 예. 뭐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릿수 네. 뭐로 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좀 썼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선택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인재 영입이란 말은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정당을 만들고 내년 총선에 참여하고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면 대중이 알 수 있는 인수 있는 인물들을 영입하는 거는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유권자들의 이제 정치에 대한 염증 이걸 바꿔야 된다는 참을성이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을 했는데 예. 사실은 정치인들을 만나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래도 이번 총선에 여당이 좀 의석을 더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드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고 야당에서도 견제해야 되지 않냐 이번에 우리가 180석 가까운 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제 동네 가서 평범한 사람들 만나고 또 소주잔도 기울이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지금 야당 의원들도 과연 당대표가 지금 단식할 땐가 요구사항이라고 내놓는 게 옛날에 YS나 DJ가 단식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 영장 청구되니까 단식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년 총선 이전에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현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 변화의 물결이란 거는 뭐 유권자의 변화보다 예를 들어 당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지도 체제가 변화든지 안에서 뭔가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역시 정치인들도 갈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튼튼한 당을 만들어야 되고 예. 우리는 다르다. 예. 제가 항상 뭐 당 만들면서 이건 금태섭 당도 아니고 예. 어떤 개인의 당도 아니고 대권 주자 한 명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당이 아니다. 예.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예. 안철수에게도 기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런데 다 모여 보면은 여기서는 윤석열 말만 따랐는데 여기서는 안철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런 게 바뀌고 진짜 이게 모여가지고 의견을 내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를 얘기해야 될지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거를 만들면 움직인다고 봅니다. 제가 제 귀에 들리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이라든지 방탄정단 이 문제로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나고 예. 그걸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파열음이 나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새로운 선택에게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글쎄요, 뭐 들리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번에 그걸 가지고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라면은 이제 어쨌든 단식을 하셨으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번에는 가결을 전부 투표를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가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넘어갈 거고 예. 그러면 그게 사실은 리더의 태도죠. 근데 그러지 못할 거고 그게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할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추구하는 어떤 정당의 모습이라든지 정치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게 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올바른 길이라는 것도 제가 이해는 가는데 네. 사실은 선거는 현실이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뛰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들도 지금 정치 욕을 하고 네. 또 정치인들도 만나면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냐고 말을 하는데 네.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 지금 저희가 굉장히 약해 보이고 예. 이제 막 발기인 대회를 했고 이제 창당 절차를 거치고 선거에 대응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기존 정당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어느 순간 확 모일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 뭐 창당을 하면은 저보러 대표를 할 거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누가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움직여야만 네.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아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네. 혹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지금이 이념 싸움 할 때냐 하고 고민하다가도 아침에 가보면 출근할 때가 그 당밖에 없으면 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성으로 찍고 관성으로 이런 가게 되는 버릇들이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네. 저는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마중물을 하셨어요. 예. 뭔가 지금 분위기는 잡혀가요. 예. 양당 정치에 대해 혐오를 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요. 예. 중간에서 부글부글하고 무당측이 많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꼭지를 딱 따거나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뭔가 있어야 바람이 확 불 텐데 예. 그건 뭐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국 정치가 내년 총선까지만 해도 지금 뭐 7개월, 8개월 남았는데 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홍범도 흉상 가지고 혹은 단식 가지고 떠들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